미국이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는데 한국과 TSMC, 삼성과 TSMC가 그러면 등 돌리면 되잖아 하겠지만 어찌됐든 삼성과 TSMC도 미국을 따라서 같이 협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 자체 시장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코웍을 하면서 또 미국이 또 띄우려고 하는 인텔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현재 하나의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인텔의 파운더리 재개입니다. 인텔이 사업 기초를 다지는 데에는 3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결국 TSMC, 삼성과 3자 대결 구도를 가질 것이고 5G, IoT, AI, 커넥티드 카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므로 뚜렷한 수요층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인텔의 파운더리 재개설. 기업 정보를 알려준 남자 기알람의 우종석. 지금부터 인텔의 파운더리 재개 한번 지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겔싱어 CEO는 지난 12일에 열린 백악관 초청 행사에서 파운더리 서비스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난 지원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에 편중된 파운더리 서비스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의 추가로 공장 확장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갑자기 파운더리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공급난. 자, 첫 번째로 2020년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제 IoT나 IT 그리고 자동차 여러 가지의 많은 부분들이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면서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파운더리를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디펜던시가 어마무시했었고요. 제가 이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해성 DS에서도 보신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하나의 핫 아이템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2021년도 1분기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경영 상용차 생산이 한 130만 대 규모의 차질을 빚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시장적인 상황과 두 번째,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따른 인텔을 밀어주겠다 하는 그 뒤에서 버티고 있는 백 같은 느낌의 바이든 행정부, 이 두 가지가 인텔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인텔이 파운더를 이미 했었고 접었는데 접은 거를 또 하게 되면은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접었는지 그리고 실패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당연히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1971년 최초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인텔 4004를 만들었고요. 1979년도에 인텔 8008을 출시해서 IBM PC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이후에 시장을 선도하던 인텔의 기술력이 굉장히 하락하면서 2013년도에 취임한 브라이언 크르자니크라는 CEO가 취임 기간 동안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자라고 하면서 당장의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R&D 부서를 다수 해체하는 지나친 과감함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때 브라이언 CEO 같은 경우는 TSMC와 삼성전자가 앞다투어 5나노, 3나노 공정 개발과 양산을 발표하고 있을 때도 단지 14나노 수준에 머물러야 했었고요. 컴퓨터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변하는 와중에서도 PC, 즉 CPU만을 고집하고 AMD 라이젠에게 CPU 시장을, 모바일 AP 시장을 퀄컴 스냅드래곤에게 내주면서 본인들이 설 자리가 CPU여서 CPU를 했음에도 이거는 AMD에게 뺏기고 또 퀄컴한테는 모바일 AP를 뺏기면서 설 자리를 완전 잃어버리게 됩니다. AMD 같은 경우는 파운더리를 빠르게 포기를 하고 핵심 기술에 조금 더 집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포기를 잘 하긴 했는데 집중한 부분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두 회사의 명함을 확실하게 갈랐다, 운명을 갈랐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인 CTO 출신의 팻 겔싱어가 CEO에 취임하게 됩니다. 인텔 이사회는 겔싱어에게 기술력 회복과 재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겔싱어가 발표한 7나노 공정 개발, X86 CPU IP 공개, 파운더리 서비스 재진출 등 획기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새로운 파운더리를 또 시작하게 되면 결국 최소 못해도 4에서 5년 정도가 걸림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정말 이를 갈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반도체 탑으로서 서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덤벼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텔은 삼성과 같은 IDM 종합 반도체 업체였으며
매출도 높고 1위를 항상 지키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하락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팻 겔싱어 우리 CEO가 어떤 식으로 결국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한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인텔은 14나노 제품으로도 타사의 7나노 제품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의 나노수에서 굉장히 지시지만 14나노에서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는 7나노 기술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가 실은 이슈입니다. 인텔의 주력 사업 모델이 직접 개발한 아키텍처와 CPU를 직접 생산해 AMD 등 다른 제품과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없으며 이런 사업 방식 때문인지 인텔은 IP 포트폴리오 확보와 개방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성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부, 그 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LSI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가 하나로 있을 때 고객들이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정보가 LSI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조금 인텔은 반대입니다. 자, 이 LSI와 파운더리가 함께 있는 모습이 그대로인데요. LSI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 여기 있는 소스들을 파운더리를 주기 싫은데 그러면 누가 와서 파운더리를 요청하겠습니까?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텔이 얼만큼 본인들의 IP, 포트폴리오나 IP를 어떻게 오픈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들이 와서 본인들 걸 쓰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냐, 이게 바로 핵심이지 않을까. 자, 물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저는 삼성을 어마무시하게 응원합니다. 하지만 인텔이 또 TSMC를 어떻게 견제해주냐, 저는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이 인텔이 또 하나의 엄청난 플레이어로서 다시 부활해서 다시 탑1으로 설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며 우리가 어느 순간 같이 함께 또 여기에 투자를 해서 잘 또 우리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업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기알람의 우종석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과연 거품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다음 편에도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알람의 우종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